늦은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디스듬이 들어오는 작은 카페. 한지영은 손끝이 차가워진 찻잔을 들고 있었다. 67세의 은퇴한 문예창작 강사인 그녀는 오늘도 평소와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무언가 다른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무심코 가방 속 낡은 가죽 노트를 꺼내던 순간이었다. 노트 사이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영은 당황하며 편지를 집어들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필체, 30년 전 친구 민선아의 글씨였다. 지영아,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첫 문장부터 지영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주소도 날짜도 없었지만 글자 하나하나에서 절박함이 묻어났다. 민선아는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그리고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 내가 사라진 이유를 알릴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서점 뒤편 은행나무 아래를 찾아봐. 하지만 조심해. 이 일은 생각보다 위험해. 지영의 손이 떨렸다. 민선아는 3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다. 같이 하던 문학 모임도 그만두고 지역 봉사활동도 중단한 채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당시 지영은 민선아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편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다.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지영의 머릿속은 온갖 추측과 기억들로 혼란스러웠다. 편지를 다시 펼쳐보니 뒷면에 작은 글씨로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믿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영은 찻잔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30년 만에 나타난 이 편지가 우연일 리 없었다. 민선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지금도 그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시선을 느낀 지영.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선아가 말한 서점 뒤편 은행나무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다. 30년 전 그들이 자주 만나던 바로 그곳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밤새 뒤척이며 보낸 시간이 무색할 만큼 일찍 집을 나섰다. 편지에 적힌 서점 뒤편 은행나무는 30년 전 그녀와 민선아가 자주 만나던 푸른 책방 뒤편에 있었다. 다행히 그 서점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다. 서점 앞에 서자 30년 전 기억들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민선아는 당시 지역 문학 모임의 중심 인물이었다.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아 환경, 보호 활동과 지역 봉사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런 그녀가 왜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져야 했을까? 뒤편 은행나무는 예전보다 훨씬 커져 있었다. 지영은 나무 주위를 천천히 돌며 민선아가 남긴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나무 껍질 사이, 뿌리 근처, 심지어 낮게 드리워진 가지까지 샅샅이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무엇을 찾고 계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지영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 70대로 보이는 남성이 서점에서 나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 저는 30년 전 이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곤 했는데요. 혹시 민선아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서점 주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주위를 경계하듯 둘러본 지영에게 가까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선아 씨를 찾으시는군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곳 서점 주인 박동수입니다. 민선아 씨가 당신이 올 것이라고 했어요. 지영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민선아가 저를 기다린다고요? 정확히는 기다렸다고 해야겠죠. 민선아 씨는 30년 전에 사라지셨으니까요. 박 씨는 서점 안으로 지영을 안내하며 계속 말했다. 하지만 사라지기 전에
당신 같은 분이 언젠가 찾아올 것이라며 물건 하나를 맡겨두고 가셨습니다. 서점 안은 오래된 책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박 씨는 카운터 뒤 금고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이 상자를 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박 씨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 있었다. 민선아 씨는 당시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의 어떤 세력들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폭로하려다가 그래서 사라진 건가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상자 안에는 그 증거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30년이 지났지만 그 세력들은 여전히 이곳에 있을 수 있어요.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만지는 순간 차가운 느낌이 손끝을 스쳐 지나갔다. 지영은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3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비밀이 이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다는 생각에 손끝이 떨렸다. 깊은 숨을 들이쉰 후 그녀는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책이 바랜 흑백 사진 몇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어떤 건물 앞에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민선아의 필체로 1994년 3월 15일 시청 앞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불법 계약 체결 현장이라는 메모가 있었다. 두 번째는 작은 녹음기였다. 30년 전 제품치고는 상태가 양호했다. 지영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이 섞인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번 개발 프로젝트는 철저히 비밀로 진행해야 해. 주민들이 알게 되면 반대가 심할 거야. 걱정 마라. 환경영향평가도 이미 조작했고 시의원들도 모두 매수했어.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떻게 할 거야? 민선아 말이야.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녹음 속 목소리들은 낯설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민선아가 어떤 개발 프로젝트의 불법성을 폭로하려다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상자 바닥에는 한 장의 문서가 있었다. 녹지 보존 구역 불법 개발 계획서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민선아가 그토록 아끼던 동네 뒷산이 골프장으로 개발될 예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행위가 계획되어 있었다. 환경영향평가, 조작, 공무원 매수, 주민동의서, 위조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에는 민선아가 쓴 편지가 하나 더 있었다. 지영아, 만약 이 자료들을 보게 된다면 나는 이미 이곳을 떠난 후일 거야. 이들의 계획을 막으려 했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 나를 위협하는 전화가 계속 걸려왔고 어떤 남자가 내 집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뒷산과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지켜야 해. 언젠가 용기 있는 사람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기를 바라며 이 자료들을 남겨둘게. 지영아, 내가 이걸 보고 있다면 부탁이야. 나 대신 이 일을 마무리해 줄 수 있을까?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는 마. 이들은 생각보다 위험해. 편지를 다 읽은 지영은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민선아는 30년 전에도 지금의 지영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민선아를 위협했던 그 세력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대문 앞을 서성이는 소리였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창문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그녀의 집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사진 속 인물 중 한 명과 닮아 보였다. 지영은 급히 커튼을 닫고 뒷걸음질 쳤다. 심장이 격하게 뛰었다. 그 남자가 정말 30년 전 사진 속 인물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휴대폰을 꺼내 서점 주인 박동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선생님, 저 지영입니다. 혹시 제가 상자를 가져간 후에 누군가 저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나요? 아, 그게 박 씨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상자를 가져가신 후 1시간쯤 지나서 정장 입은 남자가 찾아왔어요. 민선아 씨에 대해 묻더군요. 물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영의 예감이 맞았다. 그들은 여전히 이곳에 있었고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 선생님도 조심하세요. 당분간 서점을 닫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지영은 다시 민선아가 남긴 자료들을 살펴봤다. 녹음기를 다시 재생해 보니 놓쳤던 부분이 있었다. 녹음 마지막 부분에서 한 남자가 이름을 언급했다. 김 의원이 걱정된다고 하던데 괜찮을까? 이창호 씨가 알아서 하겠지. 그 사람 수완이 어떤지 모르나? 이창호. 지영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창호는 현재 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었다. 30년 전 그 불법 개발 프로젝트에 연루되었던 사람이 지금도 지역 정치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영은 결심했다. 민선아의 부탁을 들어줘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3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료들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까? 그때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시민단체와 언론에 직접 제보하는 것이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지영은 용기를 내어 지역 환경 보호 단체에 연락했다. 단체 대표는 지영의 이야기를 들은 후 매우 관심을 보였다. 30년 전 자료라고 해도 현재 진행 중인 유사한 사업들과 연관지어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창호 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몇몇 개발 프로젝트들이 의심스럽긴 했거든요. 다음 날 지영은 환경단체 사무실에서 변호사, 기자, 시민활동가들과 만났다. 민선아가 남긴 자료들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이 녹음 파일의 음성을 분석해서 현재 인물들과 대조해 볼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다. 30년이 지났지만 목소리는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지영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한지영 씨죠? 저희는 이창호 의장실에서 연락드리는 겁니다.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였다.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들추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지영의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굴복하지 않았다. 민선아가 30년 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이제는 자신이 끝까지 해내야 했다. 위협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전화를 끄는 지영 앞에서 기자가 녹음기를 들어 보였다. 방금 통화 내용도 모두 녹음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되겠네요. 위협. 전화 이후 일주일이 흘렀다. 지영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목격했다. 환경단체와 기자들이 민선아의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에 나선 결과 30년 전 그 불법 개발 프로젝트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음성 분석 결과 녹음 파일 속 목소리 중 하나가 천재 이창호 시의회 의장과 97%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더 놀라운 것은 이창호가 지난 30년 동안 유사한 방식으로 수십 건의 개발 사업에 개입해왔다는 사실이었다. 지영은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다. 손에는 민선아가 남긴 편지를 들고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30년 전 제 친구 민선아는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용기 덕분에 오늘 우리는 진실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영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캐나다에 살고 있다는 민선아로부터였다. 지영아, 뉴스를 봤어. 정말 고마워. 30년 만에 들어보는 친구의 목소리였다. 지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선아야, 왜 그때 아무 말 없이 떠났어? 미안해.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 협박이 계속되고 가족들까지 위험해질까봐.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 이 일을 마무리해 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 그 사람이 내가 될 줄은 몰랐지만 민선아는 30년간 캐나다에서 환경운동가로 활동해왔다고 했다.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곳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켜왔던 것이다. 이제 돌아올 생각은 없어? 글쎄, 아직은. 하지만 내가 있으니까 고향이 더 안전해진 것 같아. 정말 자랑스러워. 지영아, 사건이 공론화된 후 변화는 빠르게 일어났다. 이창호는 시의회 의장직에서 사퇴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30년 전 그 골프장 부지는 현재 시민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추가적인 불법 개발이 시도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져 모든 계획이 중단되었다. 한 달 후, 지영은 그 시민공원을 걸으며 민선아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이 나무들 봐, 선아야. 내가 지키려고 했던 나무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와, 정말 아름답다. 30년 전보다 더 울창해졌네. 지영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번 일을 통해 자신도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은퇴 후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만을 원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달랐다. 정의를 위해 행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지영아, 나 한국에 잠시 갈 생각이야. 내가 지켜낸 그곳을 직접 보고 싶어. 민선아의 말에 지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며칠 후, 지영은 문예창작 강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주제로 시니어를 위한 사회 참여, 글쓰기라는 강좌였다. 첫 수업에서 그녀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나이는 침묵의 이유가 아니라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날 저녁, 지영은 민선아에게 편지를 썼다. 30년 만에 쓰는 편지였다. 이번에는 비밀이 아닌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